여러분, 부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는 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자면서 돈이 입금돼야 하고, 화장실 가 있을 때도 돈이 입금되고, 친구랑 놀 때도 돈이 입금되는 게 진짜 부자인 거고, 또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방법을 몰라서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유튜브로 부업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배당주 사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상가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도 알고 있죠.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실천해서 돈을 버는 게 어려울까요? 막상 시작하려면 무서운 겁니다. 부업하다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당주 사서 배당 받아보려다가 주가 떨어져서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상가 잘못 사서 임차인도 못 맞추고 공실로 남아서 은행 이자의 관리비까지 내가 다 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리스크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선뜻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부를 쌓아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똑같았습니다. 무언가 도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했었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매주 주말에 카페 가서 몇 시간씩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걸 1년쯤 했을 때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의 해답은 원룸 건물, 그러니까 다가구와 빌라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왜 원룸 건물 그리고 빌라일까요? 먼저 사용료의 변동폭이 낮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원룸 월세가 50만 원 하던 게 하루에 30만 원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수요의 이동이 매우 적습니다. 상권은 잘 나가던 지역도 상권이 이동하면서 손님이 뚝 끊겨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주택은 수요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고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임차 수요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집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가는 바로 앞상가와 뒷상가의 가격과 수요 그리고 그 가치가 달라지지만 집은 그렇지 않아요. 앞집의 평수와 건물 연식 그리고 관리 상태가 비슷하다면 월세 금액도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특징들은 투자자에게 아주 큰 메리트를 선물하는데요. 그건 바로 예측이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수익률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매도할 때 판매가 가능한 가격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예측된 값을 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내가 이 집을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확인할 수도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가 무서워하던 게 바로 뭐였죠?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였는데요. 원룸 건물 그리고 빌라에 투자한다는 건 바로 이런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룸 건물과 빌라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걸까요? 원룸 건물은 빌라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투자금이 적게 든 빌라 투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2년 동안 월세 받고 매도 차익은 2,800만 원 정도 남겼죠. 이렇게 빌라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불리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 빌라나 투자하면 안 되고 매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빌라를 싸게 사는 게 유리하죠. 근데요, 원룸 건물은 제가 투자한 금액이 1억 정도 들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월세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건물 한 개 운영하면 팀장급 월급 정도는 되니까요. 근데 매도가가 좀 높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물건이 무겁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도가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원룸 건물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가벼운 빌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종잣돈이 없으면 빌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룸 건물도 팔아서 더 좋은 건물로 계속 갈아타주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알려드려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입자한테 시달리거나 건물 관리해야 돼서 내 생활에,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주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올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주변 건물관리 업자분들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는 서울에서 전화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내 건물이 잘 있는지 궁금할 때 한 번씩 놀러 가는 거는 완전히 선택사항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긴 하죠. 이런 과정에서 저의 인생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월세라는 뒷배가 생기니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또 도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고민만 많았었는데 지금은 실패하는 과정과 시간 내에서도 건물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아쉽지가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또 도전을 했을 때 그게 성공해서 또 다른
돈을 벌어다 주는 선순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전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저는 강남에 집을 샀어요. 아파트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매매와 전세 가격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요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1억 정도 비싸게 사도 나는 금방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니까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비싸고 아주 좋은 자산도 살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인생이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이 방법과 과정을 구독자분들께 공유하고 구독자분들도 인생이 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오늘 서점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개씩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